안녕하세요. 아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고3 학생분들, 그리고 아직 대입이라는 것에 대해 깊게는 생각해 보지 않은 고1, 고2 학생분들이겠죠? 내가 대학교를 갈 수는 있을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고민이 많으신 학생분들께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내신, 수능,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최저가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을 둘 다 챙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내신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수시, 정시 중 한쪽만 준비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흔치 않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 둘 다 챙기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내신을 1학년 때부터 살펴보면 2.25, 2.0, 1.13으로 꾸준히 상승하였는데요. 특히 1.13이라는 저에게는 기적과 같았던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제 3학년 때의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내신 공부 방법은 바로 누구나 잘하는 수업 열심히 듣고 매일 복습하기입니다. 3학년을 시작하면서 이번 2018년도는 인생에서 제일 열심히 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이 졸리기도 했고 어렵기도 했지만 그냥 무작정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듣고 난 후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해왔던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복습을 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하면 그날 배운 교과서와 교재들을 모두 들고 와 하나씩 꺼내 옆에 무지공책을 두고 수업 내용이 완전히 이해되고 외워질 때까지 혼자 입모양을 내며 공책에 써보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과목을 복습을 하고 수업을 들으니 수업 때 선생님께서 하시는 질문에 대답도 할 수 있었고 수업 내용이 더 쉽게 이해되면서 성취감을 느껴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는 흥미가 생겨 재미있게 수업을 듣고 복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습을 할 때 조금 더 신경 쓴 점은 바로 누적하여 복습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날그날의 수업 내용을 복습해도 제대로 복습이 된 건지도 모르고 2, 3일만 지나도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의 수업 내용, 전에 복습했던 내용을 같이 복습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시험 기간이 다가와도 앞부분을 완벽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부분을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불안감에 빠지지 않았고 시험에서도 안정적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2. 생활기록부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 생활기록부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고등학교 때 잘 하지 못해 아쉬웠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봉사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주위에서 다들 봉사활동을 하니까 저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오니 친구들도 몇몇을 빼고는 봉사활동을 안 하기 시작했고 저 또한 봉사활동을 할 시간에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에 봉사활동을 거의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디 가라는 대입 포털 사이트에서 대학교와 전형들을 열심히 찾고 비교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수시 원서를 넣어야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이후 수시 원서를 넣을 때 봉사활동이 현저하게 줄은 생기부가 큰 결점이 되었습니다. 봉사와 더불어 저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타격을 준 것은 자율 동아리였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동아리가 재미를 위한 것이었다면 고등학교에서의 동아리는 물론 재미도 있어야 하겠지만 진학하려는 대학교에게 자신의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활동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창체 동아리의 활동이 자신의 진로와 100% 일치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채워나가야 하는데 이 자율 동아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은 것이 수시 원서를 넣을 때 아쉬웠습니다. 이처럼 봉사와 동아리,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여러 행사들과 대회들에 많이 열심히 참여해야 나중에 수시 원서를 쓸 때 불안하고 아쉬운 마음을 줄일 수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중에 자신의 빽빽한 생기부를 보면 자기 자신이 뿌듯하답니다.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자면 비교과는 자신의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으로 봉사, 동아리, 발표, 대회 등
자신의 진로나 그 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등과 관련하여 기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3. 고등학교 생활 팁. 1. 주위에 휘말리지 않기.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기 초에는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점점 시간도 지나고 조기 발표도 나면 반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친구들이 논다고 자신도 친구들과 놀거나 늘어지지 말고 학기 초 자신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며 자신의 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놀수록 더 놀고 싶어지는 법이에요. 공부의 중간중간에 휴식은 취하되 주위에 휘말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생활 패턴을 바르게 하기. 저는 고등학교 때 새벽에 밤을 새서 공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7시쯤에 일어나 학교에 가서 12시 반에서 1시에 잠드는 습관을 길러 하루에 적어도 대여섯 시간의 수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수면 시간과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자 좋은 점들이 생겼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을 맑은 정신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이던 수능이던 시험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딱 학교 수업 시간에 대부분 보기 때문에 새벽에 공부하는 습관이 있는 친구들보다 시험을 볼 때 체력적으로 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3. 스트레스 풀기, 나를 토닥이기.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너무 집중이 안 돼서 힘들 때는 저만의 취미 생활이었던 춤과 산책으로 가끔씩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지칠 때 즐길 수 있는 자신의 취미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면 도움이 된답니다. 작고 소박한 것이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문제집을 풀고 채점을 하고 나서 어려웠거나 틀린 문제들 위에는 수연아 괜찮아. 이것만 더 개선하면 다음에는 풀 수 있을 거야와 같은 위로와 화이팅의 말을 적어놓고 스스로 잘 풀었다고 생각하는 문제에는 잘했어. 다음에도 이렇게만 하자와 같은 칭찬의 말을 적어놓았습니다. 그 결과 그 말들이 저를 성찰하게도 만들고 위로와 힘이 되어 그 말들을 보며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4. 마지막으로 할 말. 저의 고등학교 생활을 되돌아보며 여러 이야기들을 적어보았는데 고민이 많은 고등학생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고등학교 생활 바쁘고 힘들 텐데 여러분은 충분히 멋있는 사람이니까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 안에서도 행복과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고등학교 생활이 저의 좌우명인 후회하지 말자처럼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